최근 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에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7월에 출범할 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다시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논의에 불씨를 붙인 거 바로 탐사보도 전문 매체 뉴스타파의 고 한만호 비망록 단독 입수 보도 때문입니다. 네, 한만호 씨는 지난 2010년 한 전 총리 재판 당시에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정치 자금을 건넸다는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뒤집기도 했었죠. 네,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입수해 보도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좀 약간 시간이 지난 사건이라서 네. 기억이 네. 좀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이 고 한만호 씨 어떤 인물인지 먼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일단 이 한명숙 뇌물 사건은 두 개의 사건을 나뉘죠. 네네. 이제 1차 뇌물 사건, 2차 정치자금법 사건인데 이 한만호 씨는 2차 정치자금법 사건과 관계된 분이고요. 네네. 1차 사건이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의자에 뇌물 준 거 아니냐 네네. 했던 곽영욱 전 사장이 관련됐던 사건이고요. 그것과는 무관한 2차 사건의 핵심 증언자, 뇌물 공여자였던 사람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1차 사건은 이제 1심, 2심 대법원 다 무죄가 나왔고요. 네네. 이 2차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은 무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 유죄, 2심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상고가 기각돼서 확정이 네. 된 그런 사건이죠. 한만호 씨 같은 경우는 대대로 이제 일산 쪽에 사시던 분이고요. 아버지가 일산에서 화훼 농업을 하셔서 돈을 좀 많이 버셨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은 이제 그걸 받아서 건설업을 이제 조그맣게 했던 한 매출 50억 정도 되는 한신건영이라는 회사의 전 대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이 사안은 이제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되셨는지,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비망록 네.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시는지 궁금한데 굉장히 많다면서요, 이게.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네. 죄수와 검사라는 시리즈를 뉴스타파에서 네네. 했었어요. 이게 검사들과 죄수들 사이에 이제 어떤 거래가 오가고 그래서 검사들이 어떤 사건을 덮고 어떤 사건을 만들어내는지 뭐 이런 거에 관한 얘기였어요. 근데 그 사건을 보도하고 나서 한명숙 사건을 얘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숙 사건도 주요 인물들이 다 죄수예요. 네네. 이를테면 뇌물을 줬다고 했던 사람도 처음부터 죄수의 신분이었고 다른 건으로 구속된 중간에 나왔던 여러 중요한 이제 증인들도 죄수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보도하고 나서 한명숙 사건을 한번 다시 봐야겠다.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보기 시작했고요. 이 비망록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걸 저희가 이제 기사나 당시에도 기사가 네. 일부 있었거든요. 기사를 통해서 알게 돼서 열심히 찾아다니다 보니까 구해졌습니다. 어디서 구했는지 말씀 안 하시고 열심히 찾더니 구했다. 법원에서 나왔습니다. 법원에서 나왔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제 증거로 채택이 돼서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법원에서 예. 구하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가는 아까 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노트가 29건? 29건입니다. 예. 예. 1200페이지 정도. 어우, 다 읽으셨어요? 다 읽었습니다. 이야. 한 장도 안 빼놓고. 근데 이게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에요. 혼자서 막 상념을 적어놓은 메모 혹은 편지를 쓰기 전에 써놓은 편지 초안. 네. 그러니까 이분이 글씨를 못 쓰는 분이 아닌데 네네. 필체가 이제 혼자 보기 위한 거니까 알아보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읽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계시는. 언제부터 예. 작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한만호 씨가 이제 자기 사건, 네. 자기가 이제 건설회사 대표였으니까 자기 사건으로 구속됐을 때가 2008년 6월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그냥 평범한 죄수였죠. 흔한 죄수였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록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분량상으로 보면 2008년 6월에 구속돼서 2010년 4월부터 이제 한명숙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굉장히 특별한 죄수가 되는데 한명숙 사건에 연루되기 전에 작성한 분량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네. 그 뒤에 이제 작성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연루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예. 작성을 해놨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예. 자, 일단은 이제 본인이 9억 원의 돈을 건네줬다. 한명숙 예. 전 총리에게 이 말을 검찰이 진술을 했잖아요. 네. 나중에 뭐 법정에서 예. 뒤집긴 합니다만은 네,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나중에 왜 뒤집었는지 이런 부분들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이제 본인이 그 장부에서 뭔가 비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9억 원 정도의 자금이 네. 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을 당시 이제 한만호 씨의 한신건영이
부도가 나고 나서 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들어온 인물이 있었습니다. 남모 씨라고. 회사의 직책은 감사였는데 이 남모 씨가 이제 회사를 정상화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돈을 이제 받을 돈은 받고 뭐 이런 정리 네네.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마 9억이 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내용이 검찰에 흘러 들어가고 이제 한만호 씨와 한명수 총리는 관계가 있으니까 네. 같은 지역구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한만호 씨는 이제 9억이 비는 상황에서 검찰이 요구하는 진술이 이러하고 검찰이 그렇게 진술을 해주면 빼앗긴 너의 사업체도 되찾을 수 있게 해주고 혹은 가석방을 해주고 나가서 사업을 재개할 때도 도움을 주겠다. 회유. 예, 이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예. 네. 근데 이제 또 번복한 법정에- 이유. 예, 번복한 예. 이유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한명수 총리가 당시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걸 알고 있었고요. 서울시장 선거 2달 앞두고 이제 수사가 시작됐으니까요. 네. 검사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사건을 수사는 지금 하지만 발표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 뒤에 하실 거죠. 그러니까 검사 걱정 말라. 지금 이제 내용만 파악해 놓은 정도고 발표는 당연히 선거 뒤에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한만호 씨가 처음 진술하고 일주일 뒤에 동아일보의 이 기사가 쫙 나와요. 한만호 씨의 진술 내용이. 네네.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엄청난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한만호 씨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선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지지율 조사에서는 거의 20% 차이가 났어요. 이 한명숙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에. 기억나죠. 예. 새벽에 일어나는데 이렇게 정말 0.3%였나요? 0.6%포인트 차이가 6%였나요? 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만호 씨 입장에서는 야 선거가 굉장히 박빙으로 졌는데 그 전에 자기의 진술 내용이 막 기사화됐잖아요. 네. 그럼 나 때문에 이제 한명숙 총리가 떨어진 거 아. 아니냐 이런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거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진술 번복을 결심을 하고 12월에 이제 공판이 있었는데 12월까지 기다렸다가 재판에 나와서 이제 양심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이 비망록에 적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들이 다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법원에 사실은 이제 증거로 채택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제 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법원에서 이거 검토를 했는데도 했습니다. 불구하고 예, 유죄를 줬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검찰에서 저희 보도가 나가고 나서 그런 반론을 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 이게 처음 증거가 제출될 때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검찰에서 이제 한만호 씨가 법정에서 진술하는데 자꾸 뭘 보고 얘기하니까 뭘 보는 거지?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이 사람을 위증으로 이제 기소를 한 다음에 압수수색을 들어서 그걸 뺏어요. 그 메모를 네네. 뺏는 거예요. 뺏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 확보했으니까 이걸 검토해보고 적절한 부분만 제출하겠다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판부가 그건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전체를 제출해라라고 해서 제출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1심 법원이 이 비망록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도 이 비망록을 인용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죠. 나왔고. 그런데 2심으로 넘어가죠. 2심은 당연히 1심에 제출된 증거가 2심으로 넘어가겠죠. 네. 그런데 2심은 공판을 4번밖에 안 했어요. 심지어 한만호 씨도 2심에서는 한 번도 안 불렀어요. 응? 네. 그래서 1심에서는 공판을 23번을 해서 무죄가 나왔는데 네. 2심에서는 4번 공판 끝에 유죄로 뒤집었단 말이에요. 약간 좀 허술하게 재판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의혹이 법조인들이 다 있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네.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비망록 전체를 재판부가 이미 검토했는데 그 결과 유죄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1, 2심을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비망록을 좀 자세히 봤을 것으로 추정되는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게 맞고 공판 과정이 뭔가 허술했던 좀 부족했던 것으로 보였던 2심 법원은 그걸 뒤집은 거니까 검찰의 해명은 좀 사실과 다릅니다. 그렇군요. 네. 대법원에 가서는 전원 네. 죄송합니다. 전원 합의체로. 예. 네.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대 몇이었는지 8대 5였습니다. 8대 5로. 예, 네. 8대 5로 유죄가 선고됐고요. 네. 8분은 9억 전체가 유죄다라고 봤고 5분은 9억 중에 3억은 유죄, 6억은 네. 무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9억 전체가 유죄가 돼서 한 총리가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 원 이렇게 받은 거죠. 근데 이 3억이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1억이 예. 그 수표를 그렇습니다. 이제 한명수 예. 전 총리의 동생이 썼다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었던 예. 거잖아요. 예. 어. 그 부분이 이제 이런 거죠. 한만호가 한명숙 총리의 비서한테 빌려준 수표인데 네. 그 수표 1억 가운데 이제 한명숙 총리의 동생이 이사 날짜인데 적금 해약 날이 좀 남아서 돈이 좀 공공하다 이러니까 이 비서가
1억 중에 5천만 원을 빌려줬다라는 게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이었고요. 네네. 검찰은 이걸 한 총리가 가지고 있다가 동생한테 줬다라는 주장인데 이 돈도 사실은 한 달 뒤에 갚긴 갚았어요. 그 한 총리 동생 적금 만기가 됐을 때, 다 갚은 돈이긴 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뭐 아마도 2심에서의 재판에 이제 좀 문제가 있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할 그런 수밖에 말씀들 없는. 사실 많이 하십니다. 그렇군요. 법조인들도. 예. 지금 이제 보니까 통합당 측에서는 이제 재심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재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재심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고 재조사로 가는 건 어떤 거? 왜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재심이라는 것은요. 법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요건이 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재심 지금 나온 이 한만호의 비망록 정도를 가지고 과연 재심 청구할 요건이 되겠는가. 이제 청구해서 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좀 되게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사실 있고요. 왜냐하면 이 증거가 새롭게 나온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만 이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다른 불법들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여기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거는 저희가 이제 약간 하여튼 좀 검찰의 위법 수사 과정을 본인이 직접 당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라고 하는 어떤 핵심 증인 이 증인을 저희가 만났거든요. 그 부분까지 나오면 재심 청구 요건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근데 재조사는 아무래도 이제 재심 청구가 그만큼 법적으로 까다로우니까 일단 재조사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겠죠. 예. 그렇군요. 뭔가를 또 지금 하고 계시다니까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보도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 조금만 금요일인데 주말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 뭔가 지금 한만호 씨와 검찰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둘을 다 본 제3자의 어떤 증언이랄까요? 뭐 이런 정도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뭐 뉴스타파도 좀 도와드리고 싶고 하니까 그 정도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그때 당시 뭐 한 전 총리 수사했던 검찰 그리고 재판을 했었던 이제 또 법관들 뭐 하고 계세요? 굉장히 근데 이게 수사팀이 컸어요.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겠죠. 굉장히 많고 사실 뭐 책임 있는 검사가 어디부터냐. 검찰총장부터 중앙지검장 뭐 다 3차장, 특수부장 다 해야 되냐. 그런 범위가 사실은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입장을 물어봤고요. 그 내용도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 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오늘 뉴스타파 월요일판 지금 그 선전하러 나오신 거죠? 솔직히 말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도 다 끝나고 불러주셨으면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릴 텐데. 또 나오시려고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나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뭐 어디까지 우리가 뭐 연료가 되었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하기는 조금 힘든. 뭐 다 잘 계세요. 뭐 잘 계세요? 그 2심 판사야 뭐 다 알려졌으니까 정영식 판사 이분 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2심 재판관이었죠. 그때 풀어준 분이었고 이분도 뭐 당연히 지금 법원에 아직 잘 계시고요. 검사분 중에는 뭐 당시에 부장검사였던 분이 이제 김기동 검사 이분은 이제 부산지검장까지 하셔서 퇴임하셨고 그리고 뭐 이제 지금 세월호 특수단장하는 임관혁 검사 뭐 이런 분들이 당시에 그 특수부에 계셨습니다. 그렇군요. 판사님들은 잘 계시고요. 다 잘 계십니다. 다 잘 계시고요. 그렇군요. 잘 계신다고 합니다. 그 증인으로 나섰던 분들은 교수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그분들 오늘도 저희가 이제 보도가 나가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내가 그 사람 안다 이런 제보를 받고 해서 만나고 오고 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중에 한 분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마약 사범 연락이 안 되고 사기범이었던 분은 지금도 이제 SNS 같은 거 보면 막 대형 오토바이 같은 거 이렇게 동호회 활동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요?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타파 보도가 또 월요일 날 또 흥미진진하게 나온다고 하니까요. 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보도가 나온 다음에 여기 와서 한 번 더 풀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기 시간 때문에. 좀 봐서. 뭐예요? 시간을 봐서라뇨. 그러면 그때를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 한만호 씨 비망록을 입수해 보도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